지난달 말 부산의 한 스포츠 센터가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곽제 문을 닫아삐지야. 회원 1000여 명이 수억 원대 피해를 당했다는데 기가 차는 게 문을 닫기 하루 전까지도 회원 등록을 받았답니다. 그래가 정치권에서도 이거는 기획 사기다 의심된다 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민원서를 부산경찰청에 제출했다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명희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스포츠센터 일명 먹튀 폐업 여기저기 뉴스를 타긴 했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건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운영되어 온 지역의 스포츠 센터가 12월 1일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은 일입니다. 운영대표는 경영난 때문에 폐업한다는 종이 한 장만 남긴 채 연락을 끊었고요. 가장 큰 문제는 폐업 하루 전까지도 신규 회원을 모집하면서 정상 운영 중이라고 안내했다는 점입니다. 예. 피해자분들도 직접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 예? 네, 지금 1000명이 넘는 회원분들이 일상을 잃고 큰 상실감과 배신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뿐만 아니라 20년 넘게 일을 하신 청소 이모님, 또 시급제 강사와 직원분들도 월급을 못 받아 생계가 막막하고 주변 세탁소, 소독약품 판매점 등 소상공인 분들도 미지급금이 많으며 지금 시설 공사를 했던 업체들도 대금을 못 받아서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 곳의 무책임한 폐업이 지역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지금 단순 폐업이 아니고 앞서도 이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획 사기, 뭐 생활형 민생 사기 이렇게 조금 더 커진 어떤 범죄 느낌으로 의심을 받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센터가 작년 4월 인수 당시부터 이미 60억 원이 넘는 빚을 안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인수 1년 만에 올해 4월과 8월에 연달아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에 파격 할인을 내세워 장기 회원권을 대량 판매했고 폐업 직전까지도 아무 문제 없다며 신규 회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단순 경영 실패가 아니라 명백한 기획 사기 정황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센터가 지난해 4월 저축은행에서 6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담보가 10억 원도 되지 않는 비정상 대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비정상 대출이 가능한 겁니까? 실제는 가능하지가 않죠. 예, 않죠. 예. 당일날 각각의 몇 군데에서 동시다발로 대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처음부터 건물을 담보로 현금을 최대한 확보한 뒤에 먹튀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너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죠? 네. 가압류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4월하고 8월에 그게 들어왔다면서요. 그런데 60억 원을 6월, 그러니까 지난해 4월에 대출을 또 받았으니까 정말 뭐 한번 제대로 한번 뭐 다 대출해 보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이 겁이 나서 이런 짓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책회의에서 센터 업주가 참석해서 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면서 또 사과를 했어요. 이거 단순 적자 때문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나 보죠? 네, 이분이 고개는 숙였지만 말뿐인 사과였습니다. 책임지겠다 해놓고 막상 피해자 대표단이 연락하자 건강이 안 좋다, 빚이 많다는 등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보상안도 자금 사용처도 전혀 설명하지 않고 한 달 넘게 시간만 끌고 있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사과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죠. 예. 참 답답한 상황이네. 예. 그래서 부산 경찰청에 직접 신속한 촉구를 요구하는 민원서를 접수하셨는데 여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경찰 수사에서 가장 시급히 밝혀야 할 핵심은 뭐라고 보시는지.
네, 이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드렸고요. 네네. 드렸고요. 수사 전반에 대해서 자금 흐름과 계좌 추적을 해달라는 민원과 이 사안이 개별 민원이 아니라 집단 피해 사건으로 병합해서 관리해달라. 그리고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안내해달라는 민원을 넣었고요. 이 수사 상황에서 시급히 밝혀져야 할 핵심은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를 알고도 회원권을 팔았는지, 즉 고의적인 기망이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67억 원의 대출금과 회원권 수익에 대한 자금 흐름입니다. 어디로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하고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은닉 재산 추적과 피해 회복입니다. 이게 시간을 끌면서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들을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야, 그런데 뻔히 이렇게 될 걸 알고 말도 없이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놓고 피해자들 나와가지고 좀 사과합니다. 예, 이게 단순 적자입니다. 이렇게 야, 이게 아마 지금 형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부분 때문에 나와서 이 사과하는 제스처를 한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누군가가 그 회원 등록을 했으면 그 돈도 들어갔을 테고, 그렇죠? 그 네, 돈이 네. 흘러가는 여러 가지 정황도 있을 텐데 대출 받고 뭐 이러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 동안에. 네. 그러면 대표자뿐만 아니라 실질 운영자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과거 센터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인물들이 운영사가 바뀌자마자 핵심 직책으로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회원들에게 현금 결제만 유도를 했고 장부에 없는 현금이 외부로 반출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 개인의 어떤 경영 실수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기 정황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단순 운영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주요 핵심 인물들도 다 알면서 다 알면서 이게 뭔가 현금 결제 자꾸 하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현금은 어디론가 흘러갔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좀 더 그 운영자 그분만 얘기할 게 아니라 수많은 그 다수의 관계자들도 다 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군요. 예. 선결제 금액의 사용처와 자금 흐름 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규명될 경우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단순 폐업은 민사 책임이지만 의도적 폐업이 밝혀지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기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가능하고 피해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도 검토가 됩니다. 그러면 공모자와 방조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만약에 계획적인 사기로 만약에 드러난다. 그러면은 뭐 정말 처벌 수위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네, 의도적인 폐업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법의 잣대가 훨씬 더 엄격해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가중처벌이 내려지고 이렇게 되면 공모자들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아이고 수사를 단디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북구청이 해당 시설에 대해 공식 폐업 조치를 일단 내렸습니다. 사전 신고 없이 영업을 중단한 점을 이유로 과태료 100만 원도 부과를 했는데 이렇게 현행법상의 체육시설이 사전 고지 없이 폐쇄를 하면 과태료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근데 피해 금액에 비하면 이 100만 원이 굉장히 터무니없는데 이것도 행정처분이지 피해 보상과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상관이 없죠. 결국에는 피해자들은 전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데 그러면 현행법상의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과태료 100만 원이라는 게 너무 솜방망이 쳐버리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과태료 100만 원만 내면 끝인데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게 피해자분들이 직접 나서서 소송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네. 이미 이게 소액 피해자분들이라 이 돈이 얼마 되지 않고 이미 돈도 잃고 일상도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변호사 비용도 마련하고 긴 소송을 감당해야 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예. 100만 원이면 어떤 분이 좀 한 1년 끊었다 그러면은 그분 회원 등록 비용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네. 야, 이게 지금 참 너무 사각지대네요. 네. 근데 그러면 피해자분들 어쨌든 금전적인 보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낸 돈은 좀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형사 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민사를 또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민사와 형사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액 피해자분들이 그 정도로 소송과 이 소송 비용과 긴 소송 기간 이렇게 하기는 참 힘든 일이죠. 그렇겠죠. 예, 예. 맞습니다. 좀 그래서 어떤 관련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이 스포츠 시설의 일명 먹튀 폐업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예. 네네.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의성과 기망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좀 더 강화시키고 또 이 체육시설의 보정보험 가입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폐업 전에 사전 고지 의무 위반 시에 이 솜방망이 처벌도 100만 원으로서는 안 되고 더 네. 강화를 시켜야 하고 그리고 회원들이 선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이 에스크로 제도라 해서 예치금을 이 보전하는 그런 네네. 예치금을 예치해 놓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부터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피해자분들은 그럼 내 돈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소급해서 뭔가 법이 적용되는 그런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정말 난망하고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죠? 네, 네. 참 저희도 이 문제 돌아보면서 이렇게 허술했나 싶기도 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뭔가 좀 획기적인 뭐가 이렇게 좀 반환점이 있어야 될 반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고 추가 사항 나오면 또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명희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의 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예, 1부 요렇게 정리하고 2부에서는 저희가 부동산 시장